여당 속에 야당을 하겠다. 우리가 이 정권을 고쳐서 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야만 중도층 입장에서는 아예 여당에게 힘을 몰아주기보다도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180 거대 의석의 야당이 준 정치적 피로도가 사실은 만만치 않게 큽니다. 국회에서 뭐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2020년 총선에서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하긴 했지만 막판에 이제 부산 같은 데에서도 크게 판세가 흔들려서 민주당의 다소 유리한 국면이 조성이 될 때 네. 결국에 후보들이 다 나서서 큰절하고 읍소하고 이러면서 판세가 바뀌었거든요. 약간 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쓰는 읍소 전략인데 결국 몸 낮춘 한동훈, 수도권서 연신 반성. 네. 주말 이틀 동안 반성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싶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반성하고 고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에게만 반응하는 정치를 할 겁니다. 저희는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언제든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고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고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반성합니다. 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한 주말 이틀 동안 한 20번 넘게 지금 반성하겠습니다. 라고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거의 이 정도면 사실 이 정도면 윤주진 위원님 약간 납작 엎드렸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법한 상황 아닙니까? 일단은 뭐 여당에 대한 정권 심판론 자체가 너무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이 정권에 쏠려 있는 혹은 정권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실망과 피로도를 이 여당과 좀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좋은 메시지는 바로 여당 속에 야당을 하겠다. 우리가 이 정권을 고쳐서 쓰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야만 중도층 입장에서는 아예 여당에게 힘을 몰아주기보다도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180 거대 의석의 야당이 준 정치적 피로도가 사실은 만만치 않게 큽니다. 국회에서 뭐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또 180, 190석 야당을 만들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정권을 좀 잘 고치고 견제해서 우리도 쓴소리하면서 가겠다, 반성하겠다라고 하는 여당에 그래도 여지를 좀 줄 것이냐 이 고민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근에 불거진 이종섭 대사 문제, 황상무 수석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일부의 시간을 실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차라리 솔직하게 반성을 하고 국민들에게 납작 엎드려서 읍소하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매우 좋은 전략이고 실은 지난 총선, 특히 정권 심판, 중간 심판의 성격이 있는 선거 때마다 여당이 해왔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여 후보 윤 무릎 꿇고 사과 요구 하는 2조 심판론 안 먹혀. 네. 여당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후보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구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전주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검찰 독재주의자가 나타나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현실에 너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를 헤아리지 못한 책임이 너무너무 큽니다. 여당 후보가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한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예, 저도 거의 찾아봤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지역구 후보들, 여당 지역구 후보들은 그만큼 그 민심의 이반을 더 체감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근데 아무리 급하다고 하셔도요. 지금 이거는 완전히 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각을 총사퇴라든지 대국민 사과를 하라든지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지층,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에게는 더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고 남은 기간 동안에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오히려 더 설왕설래하는 의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을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건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역구 후보분들이 이런 방식의 조급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드는 격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저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은 네. 2조 심판론이 안 먹힌다라는 진단은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기사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성, 읍소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네. 반성과 읍소를 얘기하려면은 심판론, 야당 심판론을 얘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감정 절제가 되지 않는 언행들은 자제하시고 네.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당 속의 야당으로서 로우키 전략을 조금 받아달라. 그래야지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중도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 이재명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네. 이재명 여당 참패란 말은 엄살.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라.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하나 예언 하나 하면 이 사람들 분명히 단체로 몰려 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잘못했다 그래놓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어요.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죠. 정말 악어의 눈물. 이번엔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악어의 눈물이란 말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분이 달고 있는 범죄 혐의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빨리 잊었습니다. 라고 또 한동훈 위원장 받아쳤습니다. 네.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대체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면서 차별화하려는 게 그다지 먹히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2조 심판론이 동아일보 보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설득한 논리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저렇게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그 부분을 또 언급하면서 비판하는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들을 크게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마치 2020년 총선에서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하긴 했지만 막판에 이제 부산 같은 데에서도 크게 판세가 흔들려서 민주당에 다소 유리한 국면이 조성이 될 때 네. 결국에 후보들이 다 나서서 큰절하고 읍소하고 이러면서 판세가 바뀌었거든요. 약간 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쓰는 읍소 전략인데 결국 이것은 이 근본적으로 국정쇄신이라든가 국민의힘이 반성하는 모습 없이 선거용으로 읍소하는 것에 그 현혹이 돼서 투표하지 말아달라. 지금 아직 그렇게 민주당이 경계심을 풀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민주당이 뭐 엄살이 아니라 151석 목표를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한 전국의 60개 격전지 중에서 네. 소위 말해서 저러한 읍소 전략이 통해서 흔들린다고 하면 초박비 격전지는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열흘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긴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에 국민의힘의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건 읍소, 그 눈물, 이 전략일 텐데 그거에 속지 말고 냉정한 판단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측 3. 정부 아닌 제3자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축소 또는 연기를 제안할 것이다. 그러면 제2의 6.29 선언처럼 전격 합의 운운하며 선거용 쇼를 할 것이다. 라고 이재명 대표가 어젯밤에 올린 SNS 글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는 요거 혹시 의대 정원 문제 4월 10일 전에 뭔가 전격 확 합의한다고 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측 3 붙이고. 지금 의대 정원 문제가 잘 끝나지를 않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잘 끝나버리면 총선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 끝날 걸 대비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예방주사. 이런 식으로 끝날 것이다. 네. 그러면 나중에 정말 끝나면 내가 예측했지 않냐. 쟤들이 쇼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완전히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의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뭐 어차피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아까 이제 악어의 눈물 얘기했는데 그건 어느 쪽도 다 마찬가지죠. 선거 때 항상 열세 있으면 다 큰절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영향을 미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없지만 또 행여나 지금 문제되는 게 이제 정권 심판론이고
그다음에 윤 정부의 어떠한 소통 부족, 약간 권위적인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뭐 전하는 것보다도 대통령이 어떠한 반성과 사과를 하면 사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 내가 예언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효과를 완전히 극소화시키려는 뭐 전략적인 거라고 봐요. 아니 본인도 뭐 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뒤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까지 큰절한 다음에 변한 적이 없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해봤기 때문에 상대방의 심리도 알면서 뭐 저런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